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조언을 할까요? 나는 이병철입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평생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직접 겪어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후회로 더 많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먼 훗날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 미루는 순간부터 조용히 자라납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피곤함을 괜찮아, 내일 쉬지 뭐 하며 넘기던 작은 게으름, 한 통의 전화 한마디에 고맙다를 내일로 미루던 사소한 방심, 그 모든 미루어 둔 오늘들이 모여 훗날의 후회를 만듭니다. 나는 평생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았습니다. 기계는 멈춰 서 있어도 부품을 갈면 다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멈춘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삼성상회를 세우던 젊은 시절,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직접 마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몸이 더 중요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않으면 거래도 신용도 꿈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배웠지요. 그 시절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몸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그 말은 단지 건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의지와 습관을 담는 그릇입니다. 움직임이 멈춘다는 건 마음의 방향이 멈추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공장을 점검했는가? 내가 80세가 넘은 지금 수많은 인생의 후배들이 내게 묻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뤘던 것들입니다. 내일 할 일, 내일 걸을 산책, 내일 전할 감사, 그 모든 내일이 쌓여 평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내일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배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비를 게을리하면 무너집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점검해야 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단순한 진리를 늦게 깨닫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기회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의 첫 번째 공장이자 삶의 생산 라인이자 마음의 엔진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듯 몸이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본보다 오래가는 자산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혹시 오늘도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바쁘니까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운동을 미루는 하루가 쌓이면 10년 뒤에는 몸이 당신을 미룹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공장을 매일 점검했습니다. 삼성의 방직 공장에서도 반도체 라인에서도 늘 이상한 소리를 찾아내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삶도 같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생산 라인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오늘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팔을 10번만 흔들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다시 돌려놓을 첫 번째 시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세우며 배운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몸은 당신의 첫 번째 공장이지만 마음은 그 공장을 움직이는 전원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삶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내일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배웠습니다. 돈은 단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살아난다는 것을. 1938년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삼성 상회를 세웠을 때 나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물가가 요동치고 통화가 바뀌고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라며 주머니를 꼭 쥐고 돈을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썩는다. 돈은 물과 같다. 흐를 때 맑고 멈추면 썩는다. 나는 두려웠지만 믿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그래서 삼성은 작은 무역상에서 방직, 보험, 전자, 반도체로 끊임없이 방향을 바꿨다. 그건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돈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생명이 없는 돈입니다. 나는 자주 돈을 사람의 피에 비유하곤 했다. 피가 온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하듯 돈도 사회와 사람 사이를 돌며 가치를 만든다. 피가 막히면 병이 오듯 돈이 흐르지 않으면 인생은 병든다. 세월이 지나 80세가 넘은 지금 나는 더 확신한다. 돈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도구다.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흘러가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은 흘려보내야 더 큰 가치를 만든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재테크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돈을 쥔 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손이다. 움켜쥐고 있을수록 잃을까봐 더 두렵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사람은 자유롭다. 그는 돈이 떠나도 돈이 다시 돌아올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젊은 시절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다. 나라가 흔들리고 시장이 무너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위기 속에서도 움직이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가 오늘의 삼성이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고 싶다. 그 돈의 흐름이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신용 없이 흘러가는 돈은 바람과 같다. 남의 마음을 식히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평생 신용을 지키며 살았다. 기업의 신용은 곧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신용과 함께 흘러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 신용은 거래처와의 약속만이 아니다. 가족과의 약속, 직원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는 곳에 돈은 다시 돌아온다. 약속이 무너지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돈도 쌓이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노년의 선배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돈은 있었지만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평생을 아끼고 저축만 하다가 막상 자신을 위해 쓰려 할 때는 몸도 기운도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돈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경험으로 채워주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써라. 그때 써야 돈이 의미가 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작은 보너스를 주어라. 가까운 곳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거나 오랫동안 미뤘던 좋은 식사를 하라. 비싼 물건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진짜 재산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이다. 삼성의 이름보다 내가 남긴 미소 하나가 가족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에야 깨달았다.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있다. 그 흐름이 사랑으로, 배려로, 감사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돈은 따뜻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해봤어? 최근에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집이 너무 크고 짐이 너무 많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곤 했다. 젊은 시절에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삼성 상회를 세우고 방직 공장을 만들고 서울로 본사를 옮길 때까지 나는 늘 더 커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많음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집이 넓을수록 외로움도 커진다. 젊을 때는 여유 공간이 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공간이 오히려 짐이 된다. 청소도 힘들고 정리도 버겁고 결국 그 집이 나를 지탱하기보다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나는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기계가 많을수록 관리가 힘들었고 불필요한 설비를 과감히 없앨수록 생산성은 높아졌다. 공장이 가벼워질수록 효율은 높아지고 삶도 똑같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버리지 말자.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손에 남겨둔 그 물건은 미래의 당신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대신 정리해야 한다면 그건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다. 나는 생전에 내 방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다. 서류, 수첩, 사진, 그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남길 것과 떠나보낼 것을 구분했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남은 것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 쓸모없는 것을 덜어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드러난다. 집안의 물건도 마음속의 후회도 같다. 잡고 있을수록 무겁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유를 통해 안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비움에서 온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숨을 쉰다. 그 숨이 바로 평온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집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새 출발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삶은 정리와 시작의 반복이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낡은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 당신의 서랍을 열어보라. 오래된 옷 한 벌, 쓰지 않는 그릇 하나, 버리기 망설였던 그 물건이 사실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족쇄일 수도 있다. 지금 그 한 가지를 비워보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늘 정리의 철학을 잊지 않았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말렸다. 아직 쓸 수 있는데 왜 접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삶도 똑같다. 지금 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대신 비워준다. 그때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집을 둘러보라. 무겁게 느껴지는 건 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당신이 쥔 물건 하나가 사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라도 내려놓아라. 물건 하나, 미련 하나, 걱정 하나. 그게 바로 삶의 정비다. 정리된 삶에는 바람이 통하고 그 바람이 들어올 때 인생은 다시 숨을 쉰다. 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해봤어? 오늘 당신의 서랍 하나라도 비워봤습니까? 살아보니 인간관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고들 한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슬퍼하지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과 악수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남은 사람은 단 3명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고 내 실패까지 함께 버텨준 사람들이었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그 깊이는 함께 웃을 때보다 함께 침묵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말이 필요 없는 신뢰, 계산이 없는 위로. 그것이 나를 지탱해준 인간관계였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몇 명의 동반자, 그들이 회사를 움직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웃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값지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의와 식사 자리를 거쳤다. 그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네던 그 한 사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았고 내 눈빛을 읽었다. 그 침묵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이 희미해질 뿐이다. 젊은 시절엔 인맥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단 한 명,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를 요리에 비유하곤 했다. 관계는 강과 같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너무 짜면 부담스럽고 너무 싱거우면 허전하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아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많은 사람을 평가해야 했다. 그러나 진정한 인재는 성적표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 태도, 말 뒤의 침묵 속에 있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의 행동이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과감히 놓아야 한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좋은 책 한 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회사의 방향을 정할 때마다 혼자였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삼성의 길도 내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관계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다.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온화해지고 냉정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줄 사람을 곁에 두라. 그리고 잊지 마라.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당신의 연락처를 천천히 훑어보라. 오래된 이름들 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한 사람은 몇 명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는가? 해봤어? 오늘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연락해봤습니까? 살아보니 인생의 후회는 실패한 일에서 오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은 일에서 온다. 사람은 넘어진 일보다 아예 걸어보지 않은 길을 더 오래 기억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방직업으로, 보험업으로, 그리고 전자산업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멈추면 사라진다. 움직여야 산다. 1970년대에 반도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쳤다. 한국에서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러나 나는 달랐다. 세상이 반대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미래를 보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길이 아니면 미래는 없다. 그 도전 하나가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 그 한 걸음이 한국 산업의 판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모든 위기는 변장한 기회라는 것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사람,
다른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사람.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결국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80세가 넘은 많은 선배들이 내게 말했다. 그때 그걸 해볼 걸. 그 한마디 속에는 평생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실패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했다. 그 후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사람은 왜 도전을 두려워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걱정한다. 그러나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그를 돕기 시작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늘 나를 구했다. 삼성을 세우며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무역의 실패, 공장의 화재, 금융의 위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멈춤이 나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도전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용기의 선택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늙을 때 인생이 멈춘다. 60세에도 70세에도 크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다. 나는 한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해야지.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 일을 미루던 내가 다른 이들에게 지금 시작하라고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때가 바로 인생이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다. 당신의 인생에도 미뤄둔 일이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떠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감사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말. 그 언젠가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는다. 내가 기업을 세우며 배운 것은 단순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도 피한다. 세상은 완벽히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을 찾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한 발을 내디뎌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저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도전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고 삶의 불씨를 되살린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는다. 혹시 당신 안에도 한때 불타올랐지만 꺼져버린 꿈의 불씨가 있지 않은가? 그 불씨를 다시 살릴 용기를 내보라. 불은 꺼진 게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멈췄을 뿐이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 해봤어? 오늘 당신은 미뤄두었던 단 한 가지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내봤습니까? 살아보니 사람이 인생의 끝에서 진정으로 남기는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두었다. 삼성상회를 세우고 공장을 만들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이렇게 믿었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함께할 시간이 없으면 일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떠난 뒤 남은 것은 건물도 공장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따뜻한 대화, 감사의 말, 그리고 함께한 식사 한 끼는 끝까지 남는 기억이 되더라. 80세가 넘은 선배들이 공통으로 말했다. 그때 부모님께 더 이야기해 둘 걸. 자식에게 더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늦게 후회한다. 감사와 사랑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해야 한다. 나는 생전에 자주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신용은 더 소중하다.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듯 가정에서도 약속과 관심을 지켜야 한다. 그게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이다. 돈은 흐르지만 사랑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위로가 되고 한 번의 포옹이 평생의 기억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여행해야지. 조금만 더 벌면 부모님께 선물 드려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고 자식들도 언제나 곁에 있지 않다. 나는 한 번의 식사, 한 통의 전화, 짧은 편지 한 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 사소한 순간들이 가족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지탱한다. 가끔은 특별한 선물보다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랑 함께해서 고맙다. 이 단순한 말이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는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남긴 건 삶의 태도였다. 정직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신용을 지키는 삶. 그것이 돈보다 오래가는 유산이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의 삶을 본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다짐했다. 삼성의 이름보다 내가 남긴 미소 하나가 가족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돈의 가치도 명예의 무게도 변한다. 그러나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빛이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인생의 마지막 공장이다. 그것이 멈추면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 가정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일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사업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간의 침묵이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최근에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언젠가 할 거라고 미루고 있는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도 감사도 지금 해야 한다. 오늘의 대화가 내일의 추억이 된다. 오늘의 포옹이 내일의 위로가 된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며 배운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다. 멈춰있는 회사는 언젠가 무너진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멈춰있는 사랑은 식고 흐르는 사랑만이 살아남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건넬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시작하라.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내 인생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 어떤 말이든 지금 당장 전하라. 해봤어? 오늘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봤습니까?